아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완전히 다운되는 그런 걸 느꼈어요. 이상하구나. 그 다음날 기억이 없어요. 그 다음 추우면 갑자기 혈관이 더 수축하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혈관 안에 있던 혈전이나 이런 찬스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진짜 말할 방법이 없어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아파가지고 잘라라고 알아서 사정해서 잘라버렸어요. 날씨가 덥던 시기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우리 중심 체온을 조절하는 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말초 쪽은 보통 희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 병변이 이만큼만 있지만 통증은 발목을 절단을 해줄 만큼 심한 게 되는 경우인 거죠. 12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김기태 씨. 겨울철엔 유독 혈액순환이 걱정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 관리를 해보지만 이전보다 줄어든 운동량이 마음에 걸린다. 겨울이라 야외 운동을 좀 덜 하시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글쎄 아무래도 그렇죠. 그 겨울철이라 움츠리니까 몸이 움츠리니까 그 야외 산에를 못 가지 자주 못 가죠. 그러니까. 대신 식단은 철저히 관리한다. 쌀밥을 먹지 않은 지는 오래. 혈당 관리를 위해 담배는 끊었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2006년 8월 19일부터 적기 시작했거든요.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빨간색으로 기록해뒀는데 겨울에 유독 많다. 또 100 이상은 전부 빨간 글씨로 나온 거예요. 100 이상. 어휴, 여긴 다 빨갛네. 예, 여기. 작년도 12월 22일 날 168이 나왔어요. 그럼 저 밥도 안 먹었는데 도마도 하고 견과류 좀 먹고 상추, 멸치, 우유 먹었는데 아령 운동하고 잤는데 공복 혈당이 168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190, 196. 해마다 초겨울부터 좀처럼 잡히지 않는 당 수치. 133, 겨울철 혈당 관리가 걱정된다. 133. 봄, 여름보다 왜 겨울에 빨간색이 더 많아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왜 그렇게 많은지. 당뇨 합병증 검사를 포함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검사 결과 김기태 씨의 혈당은 당뇨병 환자의 권고 수치를 약간 넘어섰다. 겨울철 혈당 관리의 어려움은 연구로도 나타났다. 제2형 당뇨 환자들의 당화혈색소 수치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에 가장 높았다. 남자의 경우 봄철 6.78%, 겨울철 7.1%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에도 봄철에 비해 겨울철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상대로 인슐린 저항성을 검사한 결과 겨울에 가장 높았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것은 당뇨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겨울철 당뇨 환자들이 혈당 관리만큼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합병증. 김기태 씨의 오른쪽 눈에서도 백내장 소견이 나왔다. 당뇨병이 혈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환인 만큼 겨울철 합병증 위험은 커질 수 있다. 이제 하시려고 특히 이제 그 겨울철에 바람이 좀 찬바람이 불면서부터 이 증상이 좀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다가도 겨울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 뭐 다리가 시리다든가 저리다든가 뭐 가끔씩 막 전기가 짜릿짜릿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가 특히 이제 밤에 좀 심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족부병변이라든가 이런 걸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꼭 상담을 하시는 게 좋죠.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쉼터인 노인회관. 요즘 같은 겨울철엔 난방비를 아끼고 난방 효과가 떨어지는 낡은 집을 피해 더 즐겨 찾는다. 이 집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보온이 잘 됐는데 옛날 주택은 집은 다 그래요. 옛날 집이니까 출 수밖에 없는 다 거야. 추워요. 옛날 집이라서. 추우면 집에 가면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 82살 박인섭 씨 역시 외풍이 심한 집 대신 낮 시간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낸다. 예, 쳐요. 그 따뜻한 편은 아니지. 상당히 우풍이 세지. 손을 대면은 문하고 전수 다 새로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는지 모르니까 뭐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타고난 건강 체질로 추위를 몰랐던 박인섭 씨도 나이가 들면서 부쩍 시림 증상을 느끼고 있다. 모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지는 갖다 모르지만은 나는 이 덩어리가 좀 추위를 타고요. 발가락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시렵죠. 손이 이제 여기 끝이 이제 좀 많이 시렵고. 그런데 2달 전 박인섭 씨의 눈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시야에 검은 점 하나가 아른거렸는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까만 점이 그냥 뭐 별마냥 이렇게 떠서 그냥 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으니까 모양이 일정하진 않네요. 일정하지 않아요. 병원에서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다. 뇌혈관이 터져 몸에 중풍이 오듯 눈에 중풍이 온 것이다. 반점이 생겨서 갑자기 생겨서 이틀인가 2일인가 3일인가 있다가 병원을 갔어요. 교수가 하는 얘기가 눈에서 이 혈관이 터졌으니까 그게 다행이지 그렇지 머리에서 터졌다 하면은 아주 나빴을 거라고 그러더만. 망막내 혈관은 뇌혈관보다 미세하다. 따라서 기온에 더 민감하고 막히거나 터질 위험도 높다. 박인섭 씨의 경우 망막 정맥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야를 방해하던 검은 점은 출혈 때문이었다. 이 가운데 부위가 우리의 중심 시력이 맺히는 황반이라는 부위고요. 옆으로 봐서 단층으로 옆으로 봤을 때 위치는 여기에 해당하고 이 주변으로 보면 황반의 부종 소견과 그리고 출혈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범된 범위에 따라서 증상이나 예후가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 출혈이 망막에 걸쳐 있었고 황반에도 부종과 출혈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면 더 심한 시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진행하게 되면 결국엔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고 심한 유리체 출혈과 혹은 신생혈관성 녹내장까지 발전하여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아프실 거예요. 약물 치료로 혈류를 개선시키고 레이저로 신생혈관을 없앨 수 있지만 망막혈관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는 상황. 30분 정도 조금 안 보이실 거예요.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을 부르는 추운 날씨를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눈 중풍이라고 불릴 만큼 중풍이라고 원래 알고 있는 뇌졸중과 비슷한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체온이 떨어질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위험 요인이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증가할수록 사실은 망막 정맥 폐쇄가 일어날 확률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다.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혈관을 수축하는데 좁아진 혈관만큼 혈압이 올라가고 동시에 혈액의 점성이 증가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원활한 혈액순환도 어려워진다. 이때 혈관을 막는 피떡, 즉 혈전 생성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 혈전들이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졸중이 발생한다. 눈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망막혈관 폐쇄증, 일명 눈중풍이,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폐색증이 발생한다. 하루 걸러 병원을 찾는 혈액투석 환자들. 27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조민수 씨도 그 고통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망가진 신장 때문에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는데 요즘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참을 수 없는 왼발의 통증이다. 여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마약성 진통제를 줬는데 하루에 3알씩 먹어도 필요가 없어요. 완전 썩었죠. 다리 동맥이 막힌 하지 동맥 폐색증으로 발가락에는 괴사가 진행됐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2년 전 같은 병으로 오른발을 잃었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미 썩은 부위는 살릴 수가 없으니까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되는데 이제 차를 타고 내리고 또 이렇게 할 때 디딜 발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의 곁엔 힘이 되어주는 부인이 24시간 함께한다.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조민수 씨. 운전은 그의 담당. 이게 이제 브레이크는 손으로 작동할 수 있게 개조했다. 이동하는 틈틈이 보온에 신경을 쓴다. 겨울에 손이 차가지고 악수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핸들에 열선 들어오는 걸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해요. 혈액순환 미비로 인해서 손발 찬 것도 있지만 당뇨로 인해서 손발 찬 게 더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가 봐야 돼요. 당뇨병 무서운 병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일 역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일. 애기 아빠가 이래서 당뇨병으로 인해 혈당이 높으면 말단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 핏기가 전혀 없이. 애기 아빠가 체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도 차갑고 여기도 차갑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혈당 체크하려고 이렇게 하면 피가 잘 안 나올 때도 많아요. 혈관 수축으로 체온 유지가 어려운 만큼 겨울철 당뇨 혈관 합병증의 위험은 더 심해질 수 있다. 몸이 추우면 암만 해도 이제 피가 안 도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다가 이거 혹시 막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오면 무조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는 거예요. 조민수 씨를 다시 만난 곳은 병원. 밤이 되면 발의 통증은 더 심해진다. 발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혈관에 허옇게 보이는 게 석회화인데요. 전체적으로 양쪽 다리에 있는 말초혈관이 전부 다 병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혈관이라면 회색빛을 띠어야 할 혈관이 마치 뼈처럼 하얗게 보인다.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말초혈관도 온통 막혀 있는 상태. 겨울철 심해진 혈액순환 장애가 통증을 유발시켰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막히면은 우리가 운동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의 혈류가 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조직에서 대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을 됩니다. 마치 겨울에 급성 심근경색이 생겼을 때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말초혈관 질환 환자들이 겨울철에 병원을 많이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근육에서 열을 내 체온을 유지하는데 35도 이하가 되면 근육이 떨리면서 오한이 생기고 체온이 33도 아래가 되면 근육이 굳고 점차 의식이 흐려지게 된다. 29도가 되면 맥박과 호흡이 느려지다 심장 기능이 멈추고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체온 유지가 특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69살 김영대 씨. 30년 전 발병한 당뇨로 인해 합병증과의 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발의 일부를 절단했다. 흔히 당뇨발로 불리는 합병증 때문이다. 이 싸움하는 말을 방법이 없어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자를 수 있는 방법밖에.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빨리 좀 잘라달라고 사정하죠.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이 정강이 쪽은 원래 피부가 당뇨 환자의 20%가 한 번 이상 겪는다는 당뇨발. 김영대 씨의 4번째와 5번째 발가락은 괴사된 상태였고 혈관은 엑스레이상에 확연해 보일 정도로 굳어 있었다. 심장으로부터 먼 부위에 있는 손발은 체온이 떨어질 경우에 혈액을 공급받는 데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환자의 기왕력을 보면 당연한 겁니다. 심근경색도 있고 뇌경색이 있었기 때문에 말초 쪽으로는 근근히 혈관이 가는 상태였는데 날씨가 덥던 시기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이 조절하는 능력이 대부분은 우리 중심 체온을 조절하는 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말초 쪽은 보통 희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왕력이 있고 위험 인자가 있는 분은 말초 쪽의 혈관이 조금이라도 안 가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서 중심 쪽 체온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 말초 쪽에는 좀 희생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이 환자처럼 실제 병변이 요만큼만 있지만 통증은 발목을 절단을 해줄 만큼 심한 게 되는 경우인 거죠. 실제로 당뇨 환자의 발바닥 온도는 계절과 관계없이 낮게 측정됐는데 겨울철 온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온으로 인한 말초 혈관 수축이 혈류량을 줄인 것이다. 당뇨발이라는 합병증 있는 사람들은 혈관이 안 가기 때문에 확실히 중심 체온보다는 체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 있어서 합병증과 절단율이 그 체온 낮은 거에 대비 얼마나 더 확률적으로 그런 발생 확률이 높다는 논문은 실제로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직은 완벽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학문적으로나 그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주목받는 동물이 있죠. 크리스마스 캐럴 루돌프 사슴코로 알려진 사슴과의 술록입니다. 그림이나 캐릭터를 통해 묘사되는 술록은 빨간 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빨간 코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과 네덜란드 합동 연구팀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술록의 코에는 모세혈관이 집중돼 있는데 사람보다 25%나 더 밀집해 있어서 혈액순환이 더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술록의 빨간 코는 주로 추운 지방에 서식하는 술록이 추위에 잘 견디기 위해 필요한 장치였던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체온 조절 시스템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또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는데요.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0년) 전부터 유독 추위를 탄다는 최도석 씨. 집안에서도 패딩 점퍼에 이불까지 덮었다. 실내 온도는 24도. 전기장판 없이 밤을 보내기가 어렵다. 전기장판이 깔려 있잖아요. 이거 안 틀면 못 자지. 자다가 보면 어깨가 시려가지고 미치겠는데 아주 그냥. 어깨가 팍팍 엄청 시렵죠 이거 어깨가. 택시 운전을 하는 최도석 씨에게 추위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어쩔 수 없이. 밤새 차가워진 운전대를 잡을 수 없어 목장갑은 필수. 독특한 습관도 생겼다. 뜨뜻해지면은 일단 일하고. 여기가 이제 워낙 뜨뜻하니까 이제 버릇이 돼서 여기 시간 될 때 이렇게 뜨뜻하게 하는 거지. 여기 뜨뜻하니까.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에어컨 바람이 춥게 느껴져 곤혹스러운 적도 있었다. 겨울에는 옷이나 쪄 입으면 되지. 여름에는 그냥 손님들 타자마자 에어컨 덥다고 아저씨 이게 뭐예요? 어우, 시원하려고 택시 탔는데 그러지. 최도석 씨가 이토록 추위를 타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다각도의 검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최도석 씨에겐 체온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인들이 발견됐는데 그중 하나가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이다. 갑상선이 조금 남들보다 부으셨어요. 체온이 떨어지면 뇌하 수체를 통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된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인 갑상선을 자극해 티록신이라 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혈액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로 보낸다. 갑상선 호르몬을 받은 세포들은 열을 내기 시작하고 떨어진 체온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데 이때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 이상 많이 분비되면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체온이 떨어져 추위를 심하게 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어진다. 열과 에너지의 생성에 필수적인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진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추위에 노출됐을 때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필수적인 열 발생. 그건 항상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는 거죠. 열을 만들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추위에 노출됐을 때, 뭐 길에서 길을 잃었다거나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거나 영하 한 15도, 20도에 막 노출될 때 이런 극한 상황에서의 조건적인 열 발생이 필요해요. 근데 이 두 개 다 조절하는 것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결국 우리 몸의 이렇게 에너지, 열 발생에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요. 쉽게 얘기해서 추위에 노출될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욕이 저하됩니다. 또 모든 게 다 느려져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도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약간의 우울감도 오게 됩니다. 체온 저하의 또 다른 원인은 부족한 근육과 늘어나는 지방과도 관계가 있다. 나이가 드실수록요 근육량이 자꾸 줄거든요. 지방량은 늘고 결론적으로 지금 운동을 안 하시고 근육량이 줄게 되면은 점점 더 추위를 더 타세요. 그러니까 근육량을 더 늘리셔야 됩니다. 거기서 열이 납니다. 조기 축구에 모인 최고령자 송인혁 씨. 빠른 스피드를 주 무기로 최전방 공격수를 맡고 있다. 달리기도 우리보다도 더 빨라. 젊은 사람하고 스피드가 거의 비슷해요. 관절이 다 나가 있을 나이인데 정말 괜찮아요.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 풀타임을 뛰었는데도 지친 기색 하나 없다. 단장님 저 잘하지 않았어요? 잘했어. 아니 그냥 힘이 더 흘러요. 넘쳐 흘러요. 뛰면 뛰수록요 이 몸이 풀리니까 그냥 진짜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못 뛰는데 뛰면 뛸수록 그냥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참 축구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송인혁 씨가 겨울을 즐긴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추위는 그에게 고통이었다. 옛날에는 그냥 오돌오돌 떨고 다녔어요.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고. 추위 많이 탔죠.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막 조끼 입고 잠바 입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은 뭐 안에 조끼 안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겉에 잠바 하나 입고. TV 드라마와 영화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송인혁 씨. 공백기엔 어김없이 스트레스가 찾아왔고 그때마다 추위가 엄습했다. 한참 일 잘 나가서 열심히 하다가 진짜 공백 기간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멍하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막 우울증 오고 그럴 때 너무 추울 때는 좀 집에만 있었죠. 안 나가고. 스트레스와 체온의 연관성은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실험 참가자들을 스트레스 환경과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에 각각 노출시킨 결과 스트레스 환경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증가했고 중심 체온은 떨어졌다.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자율신경계의 체계를 갖다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잘 감지하지 못해서 이걸 보상해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체온 조절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꾸준한 운동으로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추위도 사라졌다는 송인혁 씨. 이젠 겨울을 즐기게 됐다. 예전엔 아니었는데 내가 먼저 오그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운동을 하고부터 더 그런 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 먹었어요. 야, 이거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는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그냥 몸에다가 아주 내 머리에다 아주 탁 박아놨어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육은 체온 유지의 필수 요소다. 올해 63살 오영 씨. 겨울에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 때문에 힘들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겨울만 되면 어디 가기 싫고 정말 진짜 이빨을 랄랄랄랄랄랄라 뭐 이런 정도 나가기만 하면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도 예, 그렇게 추위를 많이 탔어요. 손발은 뭐 얼음장 같이 차갑고 특히 나는 아랫배가 그렇게 차가웠었어요. 사우나 가서 뜨거운 데 가서 일부러 땀 빼고 그러는 게 내 일상생활이었죠. 50대 중반에 시작한 운동은 평생을 고통스럽게 했던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몸에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이렇게 쥐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운동하고 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그런지 쥐 나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담도 많이 결렸거든요. 담 결리는 것도 없어지고 매일 우리가 밥 안 빼고 먹잖아요. 그 운동도 거의 매일 그렇게 해야지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나랑 생활화 돼야지 되는 것 같아요. 체온의 약 20%는 근육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근육의 수많은 근섬유 안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혈액 속 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근육이 강화되면 미토콘드리아의 크기와 수가 늘며 더 많은 지방을 산화시키고 에너지 소비가 많아져 체온이 만들어진다. 근육량이 있어야 열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노인들에게 지방량을 늘리라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이가 들면은 결국 근육이 줄고 상대적으로 지방량이 느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내려면은 근육량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늘리려고 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방량은 너무 적지 않게 적당량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